시작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김영덕입니다. 예, 자, 저는, 오늘 뭐 세 번째, 그래, 뭐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뭐 4주, 6주가 된 건가요? 4주가 된 건가요? 예, 뭐 어쨌든 지금 저보러 리더를 하시라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어, 처음이라 좀 뭐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뭐 했지만 어차피 이게 해놓으면 뭐 나중에 또그 다음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용기를 내서 어쨌든 뭐 정 선생님 말씀에 권하는 바람에 오케이를 했는데 어쨌든 이 책 소개를 한다 그러면 제가 3년 만에 그 꿈빛 도서관에 독서 모임에 나가게 되면서 뭐 읽었던 작품인데 저한테는 제가 만약에 도서관 다닌다 그러면 저한테는 쉽게 고르기 힘든 제목이기도 하고 뭐 거의 고르기는 힘든 책이 아니었나 싶은데 독서 모임 때문에 아주 좋은 책을 만났다는 그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몰입해서 읽었던 책입니다. 이 작가를 잠깐 소개한다 그러면 작가 이름은 이금이시고 영분단에 데뷔한 거는 1984년 뭐 세벗 문학상 단편 동화의 뭐 영구랑 흑구랑이라는 어, 책을 쓰면서 문단에 입단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좀 색다르게 와닿았던 거다 그러면 이 책의 주인공 버들의 시아버지 고향이 물론 작가가 그 창작의 지명이긴 했지만 저한테는 아주 반가웠던 아버님 고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우리 할아버지 뻘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19년생이고 여기에 뭐 나오는 그 버들의 시아버지 고향이며 뭐 이게 거기에 이제 그 평안남도 용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이 용강군 뭐 온정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거의 저희 아버님이 한 20대 초반 때 제가 20대 초반 때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지금 저 50년 가까이 돼 가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버들의 그 남편 얘기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그런 그 이북 사람 그 평안도 사람들 말은 피안도 사투리라고 그럽니다. 평안도라고 안 그러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귀에 낯익게 들었던 그 내용들이 많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살갑다 그럴까요? 살갑고 정겹고 뭐 그런 말투였어 갖고 굉장히 몰입해서 읽었던 기억이 나고요. 일단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 우리 그 어, 할아버지 때의 뭐 최초의 그 순환의 이민사 뭐 외정시대 때 그 뭐 핍박을 받아가면서 좀 더 나은 어, 교육 환경이나 좀 더 나은 벌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내 한번 바치는 그 저 첫 세대의 이민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아 싶었고 제가 꽤 좀 됐는데 좀 거기도 독서 모임에 김영하 작가의 검은꽃이라는 데서도 그쪽에는 그 멕시코 이민사를 다뤘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그거 그렇게 결부시켜서 그 크로즈업이 되면서 우리 저 1세대 이민사들이 얼마나 그 순환과 고통과 뭐 이렇게 어? 괴로운 삶을 겪었는지 뭐 어렴풋이 이제 이해가 가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저 가깝고 쉽고 몰입하면서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정 선생님도 뭐 저 그 책에 대해서 느낌이 있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선생님 말씀대로
예, 진짜 이 여성적인 책이잖아요. 이게 여성들이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고, 그래가지고 정말 저도 이런 책을 참, 그 여자 선생님이 이제 이 책을 선정을 주어서 이제 선정해 주었는데, 그런데 그 여성분이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이렇게 이렇게 또 있게 되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하와이 이제 이주민이잖아요. 하와이로 이제 신부 이렇게 간 거, 뭐 역사 이제 서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우리가 배웠는데, 이렇게 또 자세하게 그 상황을 소설은 아니지만은 화면이 전 좀 깨지는데 좀 어떠세요? 지금 계속 그 정 선생님 얼굴 위에 예, 뭐가 얼굴은 안 생기죠? 나오고 3분의 1이 제 얼굴이 옆으로 예. 나오는데요. 예예. 그럴 때는 이게 제가 이렇게 녹화가 될 거 아니에요. 예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저기죠. 이럴 때는 이제 바꿔가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이 책을 그 별점을 내리자면 5점 만점에 4.5점 정도를 점수를 줬고요. 물론 독서토론 그 금빛 도서관에서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뭐 그 와닿는 그 내용이 그 어렸을 때 귀에 낯익었던 그 사투리하며 뭐그 불현듯 그 아버지 저하고 별로 사이는 안 좋았지만 아버지가 소환되면서 그 어렸을 때 한 20년 넘게 제가 이 2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그 그때 생각이 이렇게 소환되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뭐 이렇게 오래되니까 살갑고 그래 몰입이 진짜 되면서 쉽게 읽혀졌던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 어 그래서 하와이 그 이제 이주민들을 이제 다루고, 그 하와이에서 또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이제 얼만큼 가서 이제 어떻게 그때 실질적으로 살았나, 그리고 또 결국 이제 끝에서는 이제 해피하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여튼 뭐 씩씩하게 이렇게 이겨나가는 모습일까요? 하와이 이주에서 어린 신부로서 세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씩씩하게 이렇게 살아나가는 모습이 되게 이제 마음에 와 닿았고, 되게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5점 만점에 이 글은 4점을 이렇게 한번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이거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만 이제 어렵게 살고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외국에 가서도 또 어렵게 이렇게 거기서도 막 독립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 이렇게도 같이 온 국민이 정말 어렵게 그 시대를 이겨냈구나.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하여튼 뭐 마음에 감동적이게 글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 글 때문인지 몰라도 이번 주는 아주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그 옛날 그 김태리 배우인가요? 하고 이병헌하고 나온 그 영화 드라마죠. 되게 유명한 드라마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보게 됐어요. 거기에도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일본에서 이제 온 사람, 그리고 그 미국 영주권 얻어가지고 오고, 뭐 백정이나 그 또 노비 이 종으로 있다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다시 성공이라기보다는 하여튼 해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하여튼 그 일제 시대 때에 그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생각해 보는 그런 많은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여튼 저도 잘 읽은 작품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연결고리를 이렇게 책 속의 내용하고 이렇게 엮어 봤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1919년 김인현 그 3.1 독립운동인이 저희 아버님이 또 김인현생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여기서 책 속에 나오는 뭐 창작된 지명이긴 하지만 평안남도 용강이라는 창소하며 내용들의 그 어떤 주인공의 그 남편하고 대화에 그 남편의 얘기가 거의 저희 아버님이 쓰시던 그 언어들이다 보니까 귀에 이렇게 살갑게 들린다 그럴까? 또 여기 뭐, 예, 남한 분들은 좀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는데 저는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를 듣던 말치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 작은아버지나 뭐 이런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꾸 연결 지어지기도 하고 우리 이 이민 순환사를 보면 그렇게 그 저희도 어렸을 때 옥수수나 뭐 이런 거 보면 사탕수수가 아니어도 굉장히 그 옥수수를 따거나 이럴 때 그 상처가 나기가 쉽잖아요. 완전히 그 잎사귀들이 있고 칼날 비슷하게 억세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일을 뭐 잘못되면 뭐 채찍질도 맞아가면서 했던 우리 어쨌든 그 선인들의 순환사라고 그렇기도 하고 그 나라 잃은 소름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민도 가게 됐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역시 부모들은 그 저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그 교육열이 높다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여인네들이 그렇게 그 뭐 남녀 칠세 부동성이라는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선 네, 그렇게 수학만리 떨어진 외국 그룹 같이 갔다는 게 굉장히 그 대한민국 여인들은 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억세고 생활력이 강한 거는 세계적인 저 추세라 그런지 뭐하지만 어쨌든 강인한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뭐 감동적인 거 이제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 페이지 이제 32페이지에 보면 이제 예, 이런 게 있더라고요. 페이지 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보면 저는 책이 반납을 해갖고 예, 예. 책이 없어갖고 페이지를 볼 수가 예, 없네요. 예. 저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페이지 32페이지에 가면 에, 이제 이제 버들이하고 이제 홍주가 이제 하와이로 그 신부 사진으로 해서 이제 신부로 이제 가는 그러한 건데요. 거기 이제 가는 이유가 이제 다 다르잖아요. 버들이는 이제 너무 종인가요? 뭐 하여튼 몰락한 양반집이어 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에 이제 버들이는 가고, 홍주는 이제 양반집에도 불구하고 저기 그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뭐 한두 달인가요? 예, 남자가 병에 남편이 급사를 해갖고, 예. 예, 병에 걸린 걸 숨기고 결혼을 해 예, 가지고 그래 가지고 급사해서 한바람에 결국 이제 과부가 된 이제 그런 상태여 가지고 또 양반의 어떤 그 법도라는 게 되게 중시하다 보니까 결국 신부로 하와이로 그냥 이제 예 보내는 이제 뭐 그래 가지고 이제 둘이 이렇게 이제 가요. 이제 그런데 이제
버들이는 이제 그 저거잖아요. 그 되게 이제 가는 이제 목적이 다 있죠. 암만 해도 외국 가려면은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야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고, 또 개인적인 욕심도 있는데, 이제 버들이는 뭐냐면은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학교를 안 보내주니까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 이제 이런 게 되게 강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정말 땅 하나 없는 그러한 실정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땅 뭐에 대한 그런 욕심도 이제 강하고 뭐 그런 거였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홍주는 되게 이제 뭐 공부 뭐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죠. 되게, 홍주의 이 참 그 성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기서는 되게 뭐랄까요? 정말 당차다 그럴까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버들이가 이제 뭐 홍주는 이제 폼나게 살고 싶은 거, 재미있게 즐겁게 살고 싶은 이제 그런 가치관을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뭐 공부하냐, 뭐 거기서 재밌게 놀아야지, 살아야지,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32페이지 한번 읽어보면은, 어, 버들이 포화가 이제 하와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버들이 포화에 가면 공부할 거라고 하자 홍주는 어이없다는 얼굴이 되었다. 와, 뭐 하려고 공부를 하노? 니도 참말 별종이다. 그래, 니는 공부해라. 내는 이쁜 옷 입고 신랑캉 차 타고 5만 대 구경 다니며 재미있게 살 기다. 예,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이제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제가 하여튼 뭐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은 이유는, 결국 그 사람마다 그 가치관이란 게 다르잖아요. 그 이제 홍주는 그 하와이에서 신랑이 뭐 차에다가 딱 뭐 팔을 올리고 하여튼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폼나게 이제 찍은 사진을 이제 남자가 보내줬죠. 사진 결혼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 했었는데, 그 사진만 보고 결혼한 거죠. 그랬었는데 이제 그 사진 보고 이제 홍주가 그 차 있는 것 보고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야, 이런 차 있는 것을, 그래서 차 타고 거기서 신나게 놀 기다, 이제 이런 상상 속에 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뭐 나이가 몇인가요? 50인가요? 하여튼 뭐 젊은 사진 속의 사람은 젊은 사진인데, 뭐 20대, 30대 뭐 초반의 청춘이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상 가서 보니까 이제 뭐 50대 후반이든지 뭐 60대 가까운 사람도 있었고, 그런 가 대부분이었죠. 홍주도 이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고, 다행히 이제 버들은 그래도 이제 크게 나이를 속이지 않고 젊은 총각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 여기서 그 버들과 홍주의 그런 성격 차이, 분명히 사람마다 이제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데, 가치관의 차이가 있으면은 뭐 가까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합할 수가 없잖아요. 안마해도 뭐 이 사람은 공부하러 간다고, 한 사람은 도서관 간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놀러 가자고 그러면은 그게 같이 이렇게 할 수가 결국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결국 서로 이제 결국 힘을 합쳐서 나중에 이제 결국 이 소설은 성공을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이 다른 가치관이 서로 이제 하나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봤을 때, 예, 예, 역시나 이제 홍주가 이제 나중에 이 남자가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뭐 나이 들어도 어떻게요? 뭐 다시 한국에 올 수도 없고, 지참금 받은 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할 수 없이 눌러 사는데, 결국 이 남자가 이제 애를 낳았는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좀 살만 이제 하니까 이 남자가 이제 한국에 본색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남자 이제 애가 없어가지고 결국 한국으로 가버리죠, 홍주가. 아니, 저 홍주 남편이 애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주가 홀로 남으니까
나중에 이제 버들이를 찾아와 가지고 결국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서로 같이 홍주가 이제 또 사업 소환이랄까요? 되게 좀 외향적이니까 "사업 뭐 같이 하자." 그래 가지고 이제 뭐 옷 빠는 거죠. 옷, 일꾼들 옷 빠는 그런 일하고, 이제 재봉틀 뭐 해서 에 저기 그 버들이는 또 재봉도 잘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일으키고, 그렇게 서로 이제 의지하면서, 그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면서, 이제 결국 이제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그런 어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의지하면서 결국 성공적으로 이런 마무리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의 그런 차이가 분명 존재해서 우리는 뭐 서로 따로따로일 수밖에 없지만은, 서로 그렇게 어려울 때 돌봐주고 서로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어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정 선생님 말씀하신 그 두 여자의 성격이 전혀 틀리고 목표도 틀리고 이렇다지만 그 수용관리에 가깝고 어차피 또그 언어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뭐 환경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둘이 그렇게 잘 어울릴 수도 있었겠고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 저도 제가 혼자 오래전에 요르단이라는 데를 갔는데 외국 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 그러듯이 뭐 이렇게 그 밤에 술 먹고 한국 선원들인가 봐요. 제가 호텔에 있는데 좀 약간 호르만 호텔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장급 정도 되는 데 있었는데 술 먹고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 근데 이 한국 사람 술 먹으면 주사가 있어갖고 완전히 지네 동네 뭐냐 이게 지나가는데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저는 두 여자들의 뭐 어쨌든 홍주 같으면은 좀 여장부 기질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도전하는 그 뭐야 정신이 좀 있지 않나 그러고 버들이 같은 경우는 좀 내적으로 좀 충만한 어, 준비가 된 여자라 그러면 홍주는 좀 여기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좀 약간 겉멋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서 지금 정 선생님 말씀한 대로 진짜 환상의 콤비가 돼서 그렇게 이 여건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취미나 뭐 이런 것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심이 된다는 거는 어쩌겠습니까? 그런 환경이라 그러면 친하지 않아도 친해져야 되는 걸 테고, 막 언어도 안 통해 뭐 이런 데는 수학만리 가갖고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잘 어울려져서 이렇게 성공의 길로 가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제가 꽤 오래전에 그 하와이에 그 세탁소를 하는 그 에, 저희 회사에 오다가 세탁기가 제작이 몇백 대가 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강 관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선조들이 해왔던 거를 물려받아서 그랬지 않나 싶은 생각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잡하게 그 버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환경적인 여건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나중에는 딸인가요? 무당 딸 이름이 누군지 제가 깜빡했는데 그 버들이 키우면서 나중에 그, 무당 딸의 딸이잖아요. 그 여자가 대신해서 그를 그 뭐랄까 바뀌면서 세대도 바뀌고 그 주체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꽤 반전이면서 꽤 살갑게 다가왔던 내용이기도 저한테는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가가 나중에 제가 그, 유튜브를 봤더니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즘
워낙 옛날 얘기다 보니까 요즘 세대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딸을 등장시켜서 회상하는 듯이 한 글을 썼다고 유튜브에 작가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금희 작가가. 그래서 이게 갑자기 너무 반전인 내용이 나오길래 이게 뭐지? 처음엔 그렇게 싶었다가 유튜브를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요즘 독자들, 젊은이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되겠다고 싶어서 등장시켰다는 얘기가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하시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했어요. 아니 주체가 틀리고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이게 뭐지? 뭐 그랬었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아 이랬을 수도 이 작가의 의도가 그런 뜻도 내포가 돼 있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인데. 예. 그 저는 여기서 진짜 이 홍주에 이제 버들은 뭐 공부를 뭐 되게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갔죠. 거기 하와이에 갔는데 근데 뭐 사실 공부 못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사는 것도 바쁜데 결국 이제 버들의 남편은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 한다고 또 만주로 떠나버리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혼자 이제 애들을 뭐 키우고 몇이나 애들이 뭐 둘, 셋 뭐 막 이렇게 애들을 혼자 키워야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어려운 그런 생활을 했는데도 그래도 꿋꿋하게 그것을 이기고 이제 이런 하여튼 뭐 그런 진중한 사람인데 저는 오히려 또 이 홍주의 성격이 되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뭐 암만 해도 우리 뭐 되게 뭐랄까요? 외형적이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홍주의 그런 성격이 잘 나온 게 42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나오죠. 42페이지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이제 홍주하고 이제 버들이하고 하와이로 떠나기 위해서 이제 결국 이제 집을 이제 나와 가지고 이제 인사 다 하고 이제 하와이로 떠나기 위해서 이제 잠시 부산으로 이제 일단은 이제 가는 거죠. 둘이 이제 그런 건데 뭐 부모 떠나고 이제 둘이만 이제 그 길을 오르니까 되게 이제 눈물이 막 쏟아지고 이제 마을을 벗어나니까 이제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둘이 뭐 보따리 하나 들고 이제 그럴 때 버들이 이제 아니 홍주가 이제 버들한테 한 얘기가 있거든요. 뭐 이제 뭐 홍주도 이제 울었겠고 이제 물론 그렇겠지만은 버들은 퉁퉁 부은 친구 눈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울컥 솟구쳤다. 그 전날 이제 떠나기 전날 이제 홍주도 울었겠죠. 그런데 홍주가 이제 눈을 보자 이제 그랬다는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홍주가 울지 마라 먼 길에 기운 빠진다. 홍주가 씩씩하게 말하며 버들의 손을 잡았다. 회오리치는 온갖 감정이 손과 손을 통해 전달했다. 둘은 손을 맞잡은 채 새 세상으로 향하는 첫 걸음을 떼어 놓았다. 예. 이게 다시 켜면 꼭 다시 시작하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잖아요. 홍주가 얘기가 뭐 울지 마라 먼 길에 기운 빠진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손을 꼭 잡고 이제 결국 이제 그 길을 출발을 이제 집을 떠나기 이제 시작하는 건데 이 홍주의 당찬 마음이랄까요? 어차피 뭐 슬픔은 다 똑같은데 뭔가 미래를 향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서 많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두드러진 게 과거에 얽매지 말라는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이제 뭐 이런 하고
거기에는 또 이제 홍주의 또 성격이 한 단면이 드러난 게 거기에는 이제 암만 해도 이제 뭐 나이 들고 뭐 행패 부리고 그런 남자들도 물론 많이 있죠. 그래 가지고 이제 결국 3 명이 여기에 인제 등장인물로 나오잖아요. 여기 버들하고 홍주하고 또 송아라고, 송아는 이제 무당 딸이죠. 무당 딸인데 무당 딸하고 3 명이 가는데 송아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행패 부리는 남자한테 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맨날 이제 두드려 맞고 그래 가지고 이제 송아하고 결국 버들하고 이제 그것도 도와줘서 또 잘 이렇게 이겨나가게 하는데 그때 이제 홍주가 이제 그런 거예요. 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캠프에는 노름하고 지 마누라 앞에 있는 사나이도 있다. 한다." 이제 송아가 막 그렇게 그 하와이에 가서 이제 실상을 본 거죠. 하긴 그런 종자면 '옳았구나.' 하고 헤어질 텐데 이제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홍주는 만약 그런 남자면은 그냥 "에라 그냥 뭐 너 살아라." 이렇게 이제 헤어진다는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런 얘기여 가지고 야 이게 참 홍주가 당차구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홍주 남편이 이제 떠나고 홍주가 이제 그 어 나리한테 그 버들이한테 와서 인제 얹혀 살면서도 사업 제안을 이제 홍주가 했죠. "빨래하자. 너는 재봉 기술이 있으니까 너는 재봉 틀어라. 영업은 내가 책임지겠다." 예. 저도 영업을 해 봤는데 진짜 영업은 난 못하겠더라고요. 성격이 나도 되게 수줍고 내성적이어 가지고 버들이 내성적이잖아요. 홍주는 외향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저 비해서 이제 보면 저 홍주는 O형 같고 피로 따지면 예. 버들은 A형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네. 정도로. 맞습니다. 영도 그리고 쌤 무슨 형이세요? 저도 A형인데 아. 지금 그 홍주가 하는 거 보면 어차피 그렇게 외지에 갔다 그러면 홍주의 성격이 더 적응하기 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 아유. 저도 A형인데 근데 영도 쌤은 영업을 하셨잖아요. 아니 영업하신 저는 분은 나는 그건 O형이에요. 예. 아니 저는 뭐 영업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왜냐하면 그 기술 영업이니까 그렇게 도면 받아서 견적을 낸 다음에 뭐 이렇게 금액이 큰 거를 내고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것들만 얘기를 하니까 뭐 이걸 팔아 주십시오, 뭐 이거 사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공사가 떨어지면 뭐 그런 영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A형도 뭐 그런 영업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고, 이렇게 홍주 마냥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서 한다는 거는 저한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겠다 싶은 생각이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들었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저는 버들이 어차피 사진 그 뭐 결혼을 하게 돼서 갔지만 유일하게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현실에 뭐 걸맞는 나이 차이, 걸맞는 뭐 이렇게 환경이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그 남편이 그 옛 여인을 뭐 못 입고 그 부모가 반대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어머니 산소에서 그동안에 가서 대면했던 버들과의 관계가 거기서 벌어지면서 완전히 거기가 클라이막스면서 그 반면 장면이 아닌가 싶어 갖고, 그래서 마음속에 나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저도 요걸 좀 메모를 하는데 페이지가 180 페이지거든요. 예예. 뭐 버들은 씩씩거리며 물었다. 헤어지자고 하면 보란 듯이 떠날 참이었다. 태원의 얼굴이 잔뜩 굳어졌다. 잠시 뒤 담배를 꺼내 성냥을 붙인 태원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가슴이 철렁한 버들이 말했다. 밥 묻고 들으랍니다. 날이 뜨거워가, 뭐 경상도 말이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음식입니다. 뭐 이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럴까, 먹었던 감정이 뭐 반전의 감정으로 되면서 태원에게 애정도 느끼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대면 했던 그 이유도 속시원히 들고,
거기에 그 묶었던 그 체증이 쑥 내려가는 그, 그 장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그 반전의 그 태완과의 그 애정으로 느껴지는 그 뭐 부부도 오래 살면 일심동체 비슷하게 된다 그러더니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그 장면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버들은 되게 이해심이 많은 여자 같아요. 예. 예. 거기 그 태완이 자기 남편 태완이가 결국 자기의 첫사랑이 이제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패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못 잊어서 사실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이었는데 하와이에 있는 부모가 이제 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이제 강제로 그냥 모르게 막 결혼하다시피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버들이랑 이제 결혼한 건데 태완이 마음속엔 사실 그 여자만 있죠. 뭐 아버지 자기 어머니 묘지 옆에 그 여자도 같이 이제 묻고 거기 성묘 갈 때도 이제 그 여자도 묻어서도 가서 있고 사실 그런데 이제 야 여자가 과연 그런 남편의 모습을 봤을 때 야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야 이게 소설에서나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근데 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여 주변에 저보다 한 20년 더 드신 교장 선생님 출신이 계세요. 제가 한동안 꽤 친하게 지내면서 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 지금 저 어르신이라고 그러다가 혼났어요. 제 말 들리시나요? 예, 이제 들리네요. 들리세요? 예, 예. 그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예, 저 네, 화면에 들립니다. 안 예. 보이시니까 아니 그래갖고 그분이 재혼을 하셨어요. 재산도 꽤 많고 교장 선생님 출신이신데 그 거의 뭐 지금도 한 20년을 살으셨으면서도 제가 그 첩부인을 못 잊고 지금 사시면서도 그, 그 천주교 그, 저기 그 성묘를 가시는데 때 되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 여담으로 농담 삼아 아니 형수님은 저 형님 껍데기하고 사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책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이게 그럴 수도 그게 그 형님의 그 생활이 크로즈업 되면서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형님이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 그 형님은 지금 그 형수님하고 15년 차이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는데도 불구하고 첩부인을 못 잊어서 그, 그 산소에 때 되면 성묘를 가는데 혼자서 그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게 크로즈업 되면서 겹쳐지면서 아까 지금 정 선생님 말씀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러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그리고 또 이제 예. 그 또 이제 한 가지 그 이제 버들이 보면은 이제 이런 게 그 태완이가 결국 이제 그 독립운동을 가잖아요. 독립운동을 가니까 결국 이제 결국 보내죠. 보내고 결국 이제 혼자 애들을 이제 이렇게 키우고 이제 그런데 에, 뭐 나중에 이제 거의 이제 폐인이 되다시피 병 얻어가지고 결국 이제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주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야, 정말 상당히 진짜 이해심이 많은 여자다.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쨌든 이제 예, 저들이 그랬던 거는 아버지 탓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 그것 좀 한번 훈장이었다가 뭐 아버지 그 독립 얘기 좀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떤
아버지가 훈장이었다가 그렇게 독립운동하러 뭐 이렇게 가면서 일경한테 걸려갖고 뭐 이렇게 매맞아 고초받고 돌아가신 얘기하고 그 어머니가 살아온 그 길하고 비슷한 그뭐 그 환경이 되니까 그런 거를 나름대로 어, 자기가 자라온 길, 어머니가 살아온 길, 그게 이렇게 다 매치가 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싶은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진짜 그 집안은 그 자기 오빠죠. 오빠도 결국 이제 일본인한테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죽고 아버지도 그런 활동, 독립 활동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로 해서 이제 죽고 어떤 그런 것을 때. 근데 참 나는 그 어머니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요. 어머니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페이지 이제 19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어머니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196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버들은 오빠를 묻고 온 날 밤 어머니가 홍주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됐다. 나라님도 못 이기는 외놈을 어찌 이긴단 말입니까? 애들 아버지 그래 죽고 내 아들마저 죽인 놈들이지만서도 내는 외놈들 미워도 원망도 안 할 겁니다. 남은 아들한테 원수 갚으라고도 안 할 겁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처음 이제 봤을 때, 에, 사실 그 원수 일본 사람한테 아버지도 죽고 이제 아들도 죽고 그 버들 어머니로서는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죽었는데요. 어, 두 사람 다 죽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외놈들 남편도 이렇고 아들도 이렇지만은 버들한이나 또 버들 동생들도 있었죠. 남동생들한테 절대 뭐 숨기죠. 이렇게 아버지한테 죽었다는 거. 그리고 아들도 뭐 그렇게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절대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숨기죠, 그것을. 그리고 절대 일본 사람들한테 하지 마라. 대들지 마라. 너희들 뭐 아버지 복수, 아들 복수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엄마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버들한테도 이제 가르치고 애들한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이제 해서 이제 부모도 자식도 죽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과연 물론 뭐 그 상황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뭐 누구라도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그런 사실을 감추고 자식들로 하여금 그러한 어떤 뭐 반감을 가지고 결국 이제 대들리면 죽기 때문에 이제 죽는데 그런 것을 그렇게 해도 되나? 만약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만약 우리나라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은
뭐 안 되겠다 이제 안 되지 않나 이제 뭐 이런 얕은 생각으로 했죠.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또 나중에 이제 쭉 읽어보니까 이 말은 뭐 결국 반일이 아니고 어떤 그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대항하지 말라, 가만히 참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당연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그런 어들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나마 남은 자식들이더라도 온전하게 키우려면 그런 마음이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저희가 독립운동 뭐 왼수 갖고 복수하고 이러는 게 책에서는 영웅적인 뭐 그런 거를 그렸겠지만 실제 상황이라면 저희가 이 실제 상황에서도 피치 못할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그 있는데 그런 남은 자식이라도 그 온전하게 키우려면 그런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되지 않았을까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나는 게 이제 그 옛날 영화를 볼 때도 베트남전을 다룬 영화거든요. 베트남전을 다룬 영화인데 결국 거기서 이제 베트남 아버지가 그 딸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베트남전에 여자들이니까 뭐 이 사람 여자들이니까 순환을 당하잖아요. 강간당하고 막 이 남자한테 강간당하고 저 남자들한테 막 강간당하고 막 이제 그러는 건데 결국 이제 아버지가 그 딸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 자식 그럼 자식을 이제 낳잖아요. 이제 강간 당해서도 이제 낳을 수밖에 없고 뭐 이제 지주들한테 속아서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결국 이제 아버지가 이제 딸한테 하는 얘기가 네 자식을 지키는 게 그게 독립운동이다. 잘 키우는 게 키워라. 잘 키워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 봤는데 하여튼 뭐 지금 또 이렇게 영덕 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거하고 이렇게 좀 연관이 되네요. 예. 그게 진짜 큰 자식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게 그게 진짜 가장 큰 그래서 결국 버들이도 잘 크고 또 남은 자식도 잘 키우고 그 당시에 사는 부모로서 이렇게 예, 잘 키운 게 진짜 큰 그런 거지 않을까. 이걸 하여튼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우크라이나 또 전쟁도 한번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 야, 저걸 나는 우크라이나가 막 소련한테 이렇게 막 대든다고 그러면 좀 그러네요. 하여튼 전쟁을 막 하는 걸 보고 야, 저 무모한 싸움을 왜 하냐. 계란의 바위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냥 뭐 항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는 참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참 나약한 생각이잖아요. 어,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 복속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포자기였거든요. 너무 막 나라가 힘이 약하고 또 나라가 뭐 잘해준 것도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어려움을 겪고 뭐 그래 나라가 자기들한테 해준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수수방관밖에 할 수 없었는데 그런 것과 대비가 되면서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다행히 이제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똥들 묻혀가지고 소련과 싸우고 다행히 이제 많은 서방 사회에서 도와줘 가지고 그래도 좀 성공적으로 지금 전쟁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책을 또 보면서 야 그렇게 이제 또 그런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또 지키고 자기 땅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강인한 어떤 그런 정신이 결국 그 미래를 향한 자식을 향한 그런 강인한 정신들로 해서 결국 전쟁을 한 게 우크라이나가 결국 참 잘한 선택이었구나 하고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또 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보면서 그 제가 오래전에
무슨 책에선가 읽은 그, 지금 베트남의 그 호지명, 우리가 어렸을 때 불른 호지명이죠. 호치민이 그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저 책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럼 그 막강한 화력의 뭐 전략 무기의 전쟁 무기라 그러면 미국에 비할 바가 되겠어요. 근데 유일하게 미국을 이긴 그 나라가 베트남이랍니다. 근데 그 어느 책에선가 그 호치민 호지명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래요. 굉장히 검소하고 진짜 옳고 바르고 뭐 그런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그 끈기가 없으면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프랑스 지배 뭐 이것저것 받아서 100년이 넘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게 없으면 이 후세에서 진짜 남겨줄 거라 그러면 뭐 조금 저 힘약하다고 급신급신 나 그러면 그런 것들 그런 자존심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이 다 말살되면서 그 후세에서 그런 것들 그런 자부심을 뭐 게임이나 되겠어요? 뭐 요새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주변에서 진짜 도와줘야 된다. 저도 오늘 뭐 저 한보따리 저 뭐죠? 제 것도 저 우체국까지 가서 보내고 오긴 왔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저희 그 부시맨이라고 부천 시니어 영상 동아리에서 그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대박스 대박스를 뭐 제가 책심에도 웬겼던 그 글인데 그 어떻게 보내라는 걸 그 인천 뭐 어디서 모아갖고 그 원조를 보내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힘세다고 그렇게 그냥 무조건 손들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오기와 끈기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의 그 자존심은 있어야 되겠다는 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금 뭐 모금하는 뭐 물품 같은 거 하는 거 뭐 그런 거 하던데 그런 거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그 부시맨 동아리에서 그 회장님이 여성분인데 뭐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신지 그래갖고 오늘 뭐 톡에 올라온 거 보니까 한 5박스를 보냈대요. 그 아, 사진 찍은 거 보니까 하다못해 뭐 비누라든지 집에서 어쨌든 안 쓰는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모아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박스 정도 보내려고 그랬다가 아까 그 톡에 저녁 때 올라온 거 보니까 한 4박스가 되더래요. 그래갖고 다른 분도 저희 뭐 이미 보냈는데 나도 더 찾아봐야 되겠다고 뭐 그러시길래 저는 좀 얘기 그 톡에다는 안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만나니까 그냥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저도 박스에 넣어갖고 거기 뭐 저 방법을 저 톡으로 또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갖고 주소도 뭐 있고 그래서 인천 어디 구호단체에서 모아서 보내나 봐요. 그 원조를. 그러길래 저 우체국에 그 박스가 파는 거 그 두 번째 큰 박스로 뭐 이렇게 갖고 저 보내고 왔는데 어쨌든 비용은 한 8,500원 들었나? 뭐 이래 갖고 그랬는데 어쨌든 저희도 우리 어렸을 때 뭐 원조 받던 나라인데 뭐 그런 거라도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미하긴 하지만 오늘 보내놓고 보니까 그래도 저뭐 기분은 좋네요. 선생님 어떤 거 보내셨어요? 저는 그 담요 안 쓰는 담요하고 그다음에 그 제가 배가 나와서 못 입는 겨울 누비 조끼가 있어요. 지금 정 선생님 그뭐 찬반지 그 지금 조끼 같은 거 안에 것만 그 누비 같은 거 저기 뭐야 그 메이크업 건데 이 한 번도 안 입어본 거 그냥 포장도 저 배가 나와서 저한테는 빡빡해. 그러길래 뭐 그거 그다음에 그 세탁된 뭐 수건 한 대여섯 장 그다음에 뭐 조끼 그다음에 겨울 잠바 뭐 이래갖고 제가는 뭐 어쨌든 지금 날씨가 추운데
이 부분 좀 뜨뜻하겠다 싶어서 전화대로 오늘 챙겨서 보내긴 보냈는데 별로 도움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한 6번, 7번 뭐 수건까지 해서 이것저것 챙겨서 보냈습니다. 예. 아, 이거 정말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세상에 여기 보면은 태완이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하고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폐병인가요? 병을 얻어가지고 결국 이제 하와이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어렵게 앞으로 병든 몸이니까 이제 어렵게 이렇게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그 말로가 사실 독립 후손자들이 다들 어렵게 살더라고요. 암만 해도 그러니까 저도 예, 이 책을 보면서 그 독립군의 자손들은 진짜 거의 뭐 그 최악의 생활을 하고 있고 친일파들은 그 뭐 이승만 때 그 뭐 예를 들어서 형사 뭐 이런 것도 그냥 바로 그 친일파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후손들이 그 일제 그 친일파 자손들 뭐 재산을 환산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 글하고 저기 뭐 클로즈업 되면서 멋진 싸움이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가 지금 바로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도 들어서 과연 이 태완이가 얻은 건 과연 뭘까? 가정 다 파탄시키고 물론 뭐 보들이라는 와이프가 진짜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후대에 대해서는 성공한 이민사라고 하지만 그 남편으로서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닐까 싶어요. 뭐 멋진 싸움이라는 건 없는 게 없다는 게 팔팔하게 가갖고 그렇게 돌아와서 과연 얻은 게 뭘까? 그 의구심이 드는 부분, 저한테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말길에 지금 정 선생님 말씀대로 이 뜻은 무엇일까 하냐고 물으신다 그러면 저는 진짜 아직도 의문인 게 과연 그렇게 해갖고 얻은 게 뭔가. 그다음에 아직도 우리 그 대한민국 작금의 형태를 보면 이런 여파가 와서 그건 뭡니까 이승만파하고 박용만파 그때도 그랬듯이 거의 100년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뭐 보수니 진보니 해갖고 뭐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안 찍었어요. 지금 대통령을 뭐 반대하는 입장인데 어차피 됐다 그러면 제가 야당이 여당 되고 여당이 저 야당 되면 그 행짓거리를 다 같이들 답습을 하니까 저는 그런 뉴스를 안 봐요. 하도 열불이 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겹쳐지면서 이렇게 오래 갖고 가는구나 싶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군가 지금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나셔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지금 항시 갖고 있습니다. 뭐 영덕선 쌤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민주화 점수를 이제 매겼는데 16인가요? 에서 24위로 이렇게 떨어뜨렸다고 이제 격하시켰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국회에서 두 파가 서로 너무 대립적으로 싸운다 이거죠. 무슨 일본 뭐 한국과 일본도 아니고 북한과 한국도 아닌데 서로 그렇게 싸우고 대립하고 무슨 의견마다 극과 극이고 뭐 이런 것이 민주주의에 이제 역행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하여튼 이것들이 뭐 일본이 뭐 우리나라 보고 되게 분파주의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분파주의잖아요. 하와이에서도 분파로 해서 진짜 하와이가 진짜 그렇게 분열됐다는 거 이승만파하고 독립운동파하고 이제 근데 그게 이제 일제 시대에 이제 독립운동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파로 결국 이제 갈라진 건데 뭐 참 근데 이제 뭐
근데 참 장단점이 다 있죠. 장단점이 다 있는데 결국 이제 분파가 되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서로 피해를 보게 되고 뭐 이제 이런 건데요. 하여튼 싸움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이제 이거거든요. 뭐 결국 한 사람이 용서를 희생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뭐 뻔히 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글쎄요 포기할 수는 없겠죠. 자기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버릴 수는 없는데 싸움이란 건 나쁘다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예, 지금 저희가 보면 이 전쟁이고 어쨌든 이렇게 여야가 바뀌면 똑같이 되풀이 되는 그 지네들이 지적했던 게 바뀌면서 또 지적을 하고 뭐 그래서 제가 정권이 바뀌면 5년 동안 그 잘했다고 그런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나이 되면서 바뀌면 뭔가 좀 잘했다고 그러는 게 한두 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뭐 어쨌든 그게 그 역사가 수년 지난 다음에 평가를 내리겠지만 저희가 사는 동안 그거를 저도 뭐 이렇게 그 오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게 사는 것도 아닌데 그 대통령 뭐 11명인가 12명이 박근혜 동안 뭐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저희 같은 서민이야 어쨌든 제 입장에서 좀 저한테 피해만 안 가면 괜찮다는 생각밖에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런 거는 좀 서로 좋고 나쁜 거는 좀 선별을 해주면서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뭐 이제 저기 여기 글을 쓰면서 제가 좀 감동 적게 좀 읽은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군데 이렇게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86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이제 잡고 같이 이제 좀 피크닉을 가죠. 자리를 잡았다기보다는 그 홍주하고 이제 같이 버들하고 송화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어, 송화는 결국 이제 그 남편이 죽던가요? 죽던 건가 이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선이 같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이제 결국 꿋꿋하게 이제 이겨나가는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하와이 해변에 가서 거기 이제 같이 소풍 가는 그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 항상 우리가 하와이에 보면은 그 보이잖아요. 막 서핑 타는 거 이제 그것을 보면서 한그 귀절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소개 전 해주고 싶어요. 386페이지에 보면은 예, 아스라이 펼쳐진 바다에서 파도가 달려오고 있었다. 해안에 부딪힌 파도는 사정없이 부서졌다. 파도는 그런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다. 나도 그렇게 살 것이다. 이 부분이 아니네요. 326페이지네요. 또 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나도 그렇게 살 것이다. 파도처럼 온몸으로 세상과 부딪히며 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레이의 딸, 아니죠. 버들의 딸이 이제 한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326페이지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젊은이들 뒤로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파도를 즐길 준비가 돼 있었다. 바다가 오, 있는 한 없어. 334페이지 아니에요? 326페이지로 난 되어 있는데요. 저는 330, 저도 그거를 적어놨는데, 페이지 334에 저도 똑같이 저희 예, 그, 그걸 저, 뭐야, 마지막에 읽어드리려고 그랬더니
저 정 선생님이 그러니까 먼저 읽어주시면 이기면, 네, 먼저 이긴 사람이 이깁니다. 텔레파시가 통했나 봅니다. 예, 예. 그들은 파도를 즐길 준비가 돼 있었다. 바다가 있는 한 없어지지 않을 파도처럼. 아, 살아있는 한 인생의 파도 역시 끊임없이 밀려 닥칠 것이다. 버들은 홍주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저쪽에서 아이들을 따라다니는 송아를 바라보았다. 이제 이 구절인데 하여튼 뭐 인생은 정말 하와이에서 그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서핑 그 뒤에 파도가 그렇게 인생은 항상 그런 파도가 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즐기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내용이 근데 이제 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서로 홍주나 이제 버들이나 우리 함께 이제 이겨내자 이제 그렇게 해서 파도를 저렇게 타는 서핑 타는 사람처럼 살자 이제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뭐 이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뭐 영도 선생님 뭐 이건 소개 못하지만 다른 거 뭐 혹시 아니, 감동적인 부분 좀 소개 좀 그거, 해주시죠. 그거 이어서 다 읽어주지 않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함께 조선을 떠나온 자손들을 아프게, 기쁘게, 뜨겁게 파도를 넘어서며 살아갈 것이다. 파도가 일으키는 물번화마다 무지개가 떴다. 뭐 이 부분이 지금 읽으신 부분에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길래 저도 이걸 지금 이걸 정 선생님은 하면서 이 부분에 가장 감격이 깊게 읽었길래 아주 제가 이거는 그 태블릿에다 적어놨던 거거든요. 저도 근데 저는 페이지가 그 뭐야 독서 모임 하면서 보니까 책이 출판사가 틀리다 보니까 페이지가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네. 오늘 좀 8시 5분까지 하셨네. 김현덕 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예, 뭐 어쨌든 지금 세 번째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자신이 붙는다 그럴까 재밌기도 하면서 다음에 뭐 하지? 뭐래갖고 지금 읽는 책이 그 뭐야 컴퓨터 도서관에서 하는 게 한 서너 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 순서대로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정 선생님이 추천할 또 책이 있으신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뭐, 일단은 거기서 한 걸 중심으로 하고요. 그때 또 필요한 것도 있으면 뭐 다른 걸 하든지 뭐 그런 자유롭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때 김현선 선생님 그때 지난번에 토론할 때 그때는 좀 어땠어요? 예, 그때 소감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게. 뭐 어쨌든 제가 두 번째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친근감이 느껴지면서 그 앞전보다는 좀 두세 명이 적었지만 그 적은 데는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리고 앞전에 이제 번개 모임 했던 게 좀 이렇게 더욱더 친해지게 됐던 계기가 아닐까 그때 나온 분들이 또 거의 다 나오셨으니까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 독서 모임이라는 게 제가 이번에도 그 자서전 쓰기라는 행복한 도서관, 그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그한 2년 반 동안 했던 데서 또 한다 그러길래 요일은 겹쳐지지가 않아 갖고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딱 10명 모집하는데 뭐 했길래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랬던 마음이 조금 얇아지면서 이거 은근히 재밌네. 그리고 뭐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거에 뭐 이렇게 할 몸도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로 앉아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억지로 갈 수 있는데 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에 그 몰두를 해야 되다 보니까 더욱더 기다려주고 반갑고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절실하게 느낀 건데 이런 그 무탈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좀 자주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이 독서 토론을 이제 한 소감을 얘기하자면은 그
하여튼 뭐 이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라는 책인데요. 에, 이 책이 이제 그 하와이에서의 어떤 성공담이라고 뭐 할 수 뭐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뭐 큰 성공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잘 이겨내고 여성의 몸으로서 세 사람의 여성이 정말 맨몸으로 가가지고 그래도 뭐 늙은 신부들 만나 가지고 속아서 결혼한 거죠. 해가지고 뭐 성공한 경험담인데 저는 여기서 진짜 좀 많이 와닿는 게 인간에게 우정이란 게 진짜 얼마나 귀중한 거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 이 책에서. 결국 다들 얼마나 낯선 그 외국 땅에 가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잖아요. 뭐, 진짜 나이 60이 다 된 사람하고 세상에 20살도 안 된 젊은 꽃다운 처녀들이 살고 그 어떤 상황, 네. 예, 지금의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사는 거랑 뭐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나, 이게 결국 이 세 사람, 버들, 홍주 그리고 뭐 송아라고 세 사람이 진짜 우정으로 결국 변치 않고 똘똘 뭉쳐가지고 막 그 독립운동에서 한 사람들조차도 막 이승만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독립 그 무장파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은 그 모든 걸 뭐 개인적으로 그런 뭐 가치관이 다르기도 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처럼 버들하고 홍주의 성격도 다르지만은 결국 이들이 합친 그 근거는 결국 우정이지 않았나. 그리고 인생에 사는 데서 정말 우정이 얼마나 큰 건가.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된 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예, 이문도 선생님 마지막 소감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예.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오늘 계기로 해서 조금 자신감도 좀 붙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잘 할 수 있는 진행을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도 느끼면서 그 좋은 책, 어, 독서 모임이 아니면 읽지 못한 책을 접했다는 게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선생님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 좀 화면이 안 좋아가지고 예, 죄송하고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